우리 주식정보통 구독자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자, 저는 지금 좀 계속 주말에 누워서 쉬면서 그리고 유튜브 이런 거 보다가요. 이거는 좀 여러분들께 바로 말씀을 드려야 되겠다 싶은 거를 제가 방금 전에 좀 봤거든요. 그래서 지금 시간이 보시면은 일요일 오후 4시 27분을 막 지나가고 있는데 여러분들과 바로 좀 이런 거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보고자 좀 이렇게 영상을 찍게 되었어요. 제가 이 영상에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요, 썸네일에서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우리 이 공매도 세력들, 야, 이거 정말 큰일 날 것 같은데? 라는 이런 생각을 좀 여러분들과 한번 좀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자, 이게 지금 좀 한 가지 먼저 사진을 보여드릴게요. 자, 요 사진인데 보시면 2차 전지 소재주 공매도 잔고 비율이에요. 지금 보시면요, 와, 진짜 거의 뭐 2차 전지 지금 보시면 에코프로비엠의 시총 대비 공매도 잔고 비율이 4%, 그러니까 유통 주식수 대비를 우리가 봐야 되겠죠. 에코프로비엠 같은 경우는 이게 집계된 날짜가 11월 3일이었는데 보시면 에코프로비엠이 10%, 뭐 포스코퓨처엠 10%, 뭐 후성 뭐 쭉쭉쭉쭉쭉 가면서 굉장히 많은 이런 공매도 잔고가 쌓여 있었다라는 걸 보실 수 있어요. 자, 이게요, 사실 2차 전지가 지금 좀 단기간에 슬로우가 된 건 맞습니다. 네, 슬로우가 된 건 맞아요. 왜냐하면은 최근에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이 리튬의 가격 자체가요, 계속해서 하락만 하는 이런 모습을 보여줬어요. 자, 그러니까 당연히 리튬 가격이 하락을 하게 되면은 2차 전지가 슬로우 될 수밖에 없는 이유에 대해서 한 가지 좀 말씀을 드려보자면요. 우리가 이걸 알아야 돼요. 배터리 셀 업체들 있죠. LG 엔솔이나 SK온, 그리고 삼성 SDI 같은 이런 배터리 셀 업체들과 그리고 현대차 같은 이런 완성차 업체들 같은 경우는요. 자, 내가 예를 들어 이 LG 엔솔에서 배터리 셀을 만들어야 돼. 그러면 뭐 에코프로비엠에서 양극재를 받고 포스코퓨처엠에서 음극재를 받고 뭐 엔캠에서 전해액을 받고 이런 식으로 소재를 받아서 이거를 조합을 해서 그 다음에 셀을 만들잖아요. 근데요, 이게 원자재 가격이 떨어지잖아요. 근데 이 원자재 가격이 떨어지면은 지금 현재 떨어져 있는 원자재 가격과 연동을 해서 소재를 받아옵니다. 네, 무슨 말인지 아세요? 그러니까 에코프로비엔 같은 경우는 만약에 이 양극재를 만들 때 있어서 뭐 리튬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조합을 해서 만들잖아요. 그러니까 리튬이 만약에 톤당 100만 원이라 쳐요. 에코프로비엠이 이걸 톤당 100만 원에 사왔어. 근데 두 달 후에 갑자기 이게 톤당 80만 원이 됐다고 우리가 봤을 때는 이 톤당 80만 원 가격에 연동을 해서 LG엔솔에다가 양극재를 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싸게 사서 싸게 팔아야 되는 거지. 얼마나 이게 손해보는 구조입니까? 그쵸? 근데 사실 양극재 업체 입장에서는요, 이걸 안 팔 수가 없어요. 왜? 팔아야지. 안 팔면은 다른 회사들에게 양극재 캐파 뺏길 수도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지금까지는 계속 소재 기업들이 좀 이렇게 많은 손실은 안 봤죠. 그냥 영업이익이 좀 많이 떨어지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이게 문제는 뭐였냐면은 이제 배터리 셀 업체들 또한 이거 뭐야, 내가 조금만 더 있다가 이런 지금 양극재나 음극재를 받아오면은 더 싸게 받아올 수 있겠는데, 라는 생각으로 조금 한두 달씩 딜레이를 시켰던 것도 있었어요. 물론 지금 미국에서 뭐 노조 파업이라든지 이런 이슈도 있기는 했었지만 사실 전체적인 큰 이슈는 요거였다고 보시면 됩니다. 하지만 이게 우리가 좀 생각을 해야 되는 게 배터리 셀 업체들이 완성차 업체에다가 셀을 이제 공급을 해줄 것이다 라고 수주 계약을 벌써 맺었고, 수주 계약 같은 경우가 지금 배터리 3사가 1100조가 넘어갔다 라는 뉴스가 이전에 한번 나왔었잖아요. 이거는요, 우리가 바인딩 계약이라고 해가지고요, 이 바인딩 계약이라는 게 뭐냐면 어느 시점까지 무조건 배터리를 얼만큼 만들어 줘야 된다 라는 게 바로 바인딩 계약이거든요. 근데 그 계약을 이미 맺어놨기 때문에 배터리 셀 업체에서는요, 무조건 예를 들어 2025년 12월까지 만들어 줄게 했다면 12월까지 만들어 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슬로우를 시킨다 하더라도요, 이게 뭐 1년 2년 슬로우를 시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이제는 뭐 원자재 가격도 떨어질 만큼 떨어졌고, 그래서 이제 좀 삼성 SDI에서 얼마 전에 44조 수주를 좀 에코프로비엠에다가 요청을 했죠. 물론 삼성 SDI가요, 이제 이재용 회장이 좀 어느 정도 이렇게 좀 두 팔 걷고 좀 나온 이런 느낌도 있는데, 지금까지 삼성 같은 경우는 LG와 SK에 비해서 배터리 쪽에다 좀 공격적인 투자를 많이 안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미국에 이제 배터리를 만들어내는 공장이 한 26년도인가 그 정도는 돼야 이제 하나가 좀 완공이 되거든요. 25년도에 이제 완공이 되고, 근데 벌써 LG엔솔이나 SK 같은 경우는 북미권에 벌써
벌써 배터리 공장들이 돌아가고 있죠. 그런데 삼성은 이제 좀 공격적으로 투자를 하고 있지 않았다가요. 이제 좀 공격적으로 투자를 진행을 하려고 얼마 전에 삼성 이재용이 뭐라고 했습니까? 야, SDI 가가지고 야, 우리 좀 배터리 좀 빡세게 하자. 이런 식으로 한번 얘기를 했었잖아요. 그런데 지금 저는 삼성 SDI에서 에코프로비엠의 이 양극재 44조 원 규모를 5년 동안 공급받겠다라고 얘기를 한 거는 사실 물량 뺏길까봐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그래도 전 세계에서 지금 가장 좋은 품질의 양극재를 만들어내는 회사는 에코프로비엠 하나거든요. 물론 에코프로비엠 있고 뭐 저기 뭐야 루미코어도 있고 어디야 코스모 신소재 LNF 뭐 굉장히 많긴 하지만 가장 높은 효율의 양극재를 만들어내는 회사는요 에코프로비엠입니다. 그러니까 이 물량을 최대한 많이 확보를 하는 게 사실 중요해요. 근데 에코프로비엠이 요번에서 5년 동안 이렇게 공급을 맺었다라는 거는요 우리가 벌써 알아야 되는 건 뭐다 여러분들. 자, LG엔솔 같은 경우도 지금 양극재를 계속 공급을 받아야 되고 SK온도 양극재를 공급을 받아야 되는데 벌써 삼성이 선수를 친 거지. 그럼 이제 양극재 수요가요 갑자기 확 늘어날 수 있어요. 왜? 야, 내가 가만히 있다가 양극재 못 받을 수도 있겠는데? 라고 이 지금 셀업체에서 생각을 할 수 있는 거고, 양극재 못 받으면 어떻게 돼요? 계약 맺은 거 이거 다 위약금 물어내고 계약 못, 이거 여기 계약 납기를 못 맞추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양극재의 수주가 갑자기 확 늘어날 수 있는 이런 가능성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지금 봐야 되는 게 뭐냐면은 이 지금 에코프로비엠에서요 이 공시를 냈던 게 언제였냐면은 지난 12월 1일에 공시를 냈었어요. 금요일이었고요. 그래서 월요일에 주가가 막 미친듯이 급등을 한번 했었잖아요. 근데 12월 1일에 지금 리튬의 가격을 여러분들이 좀 보시면요 제가 좀 보여드릴게요. 12월 1일에 리튬 가격에 보시면 킬로그램당, 자, 킬로그램당 104위안, 그러니까 톤당 10만 4천 위안이 되는 거죠. 지금까지 리튬 가격이 계속 떨어지다가 완전히 리튬 가격이 지금 바닥권에 있을 때 삼성 SDI 입장에서는 좀 계약을 맺었기 때문에요. 당연히 이제 여기서 리튬 가격이 바닥을 찍고 쓱 올라가잖아요. 그러면 이제 여기서 에코프로벤 같은 경우는 뭐야? 리튬 가격이 쌀 때 리튬을 매입을 하겠죠. 그런 다음에 이제 리튬 가격이 반등을 하게 되면은 이 반등한 리튬 가격에 연동을 해서 그 다음에 삼성 SDI에다가 양극재를 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소재 기업들이 굉장히 좋아질 수밖에 없는 상황에 와 있다라는 거죠. 근데 아까 제가 여러분들께 이 공매도를 좀 살짝 보여드렸던 이유는 뭐였냐면요. 이렇게 공매 물량을 많이 세팅을 해놨는데 갑자기 우리나라 정부에서 공매도 금지에다가 아무튼 뭐 하나 있었잖아요. 양도세, 대주주 양도세 10억에서 30억까지 늘린다 이런 얘기가 막 나오니까 사실 공매 세력들이 지금 이거 잘못하면 진짜 망하거든요. 제가 봤던 블로그가 뭐냐면은 요거예요. 지금 보시면 양극재 회사들이 볕들까 중국 탄산리튬 선물가 2일 연속 상한가 어쩌저쩌 적혀있고 진짜 쇼포지션 걱정해야 된다 라고 이분께서도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저도 이 얘기는 좀 공감을 해요. 왜냐하면 지금까지 공매도를 때려놨는데 갑자기 순식간에 주가가 막 미친듯이 급등을 하잖아요. 그러면은 공매도를 쳤던 이 세력들은요 엄청나게 많이 손실을 볼 겁니다. 실제로 공매도 금지 이슈가 딱 뜨자마자 이 당시에 이런 배터리 회사들 엄청나게 주가 급등 나왔었잖아요. 11월 6일에 이날 에코프로비엠이 상한가를 갔는데 이때 실제로 기관에서는요 어마어마하게 많은 손실을 봤다라고 합니다. 제가 아시는 분이 실제 여의도의 펀드 매니저로 계세요. 자, 그래서 제가 생각을 하는 건 일부러 지금까지 2차전지가 좋지 않다 이런 악재성의 뉴스들을 계속 내보내면서 어떻게 됐어? 공매 세력들은 지금까지 공매들을 조금씩 상환을 하는 모습을 보여줬다라는 거죠. 뉴스에서도 이런 게 나와요. 보시면 어떤 뉴스가 나와주고 있느냐. 자, 요거 저는 진짜 웃기는데 요거죠. 증권사 믿다가 또 망했다. 증권사에서 맨날 2차전지 별로야, 사지마 했었다가 44조 대박 계약 나오자마자 20몇 프로 쫙 급등하잖아요. 근데 제가 이거를 왜 확신을 했냐면, 이게 지금 우리나라에서 공매도를 볼 수 있는 사이트인데, 이건 지금 에코프로비엠의 공매도입니다. 보시면요. 에코프로비엠의 지금 공매도 세력들이 공매 물량을 계속해서 상환하는 모습을 중간중간 보여줬고요. 그리고 LNF 같은 경우도 여러분들이 지금 보셔야 되는 게, 자, 예전에 11월 한 초중순까지만 해도 공매 비중이 7%에 있었던 이런 공매도 세력들의 물량이 최근에 얼마까지 상환이 됐어요? 5.6%. 그러니까 계속 그냥 언론에선 좋지 않다 얘기를 해놓고 그냥 계속 상환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요, 여기에서 그래도 어느 정도 물량은 좀 상환이 들어갔을 거예요. 그랬다가 이제 LNF가 여러분들 뭐가 나왔어요? 갑자기 여기에서 이제
외국인 증권사 중에서 한 증권사 갑자기 쇼커버를 치기 시작을 하면서 지금까지 주가가 막 이렇게 올라가고 있던 거거든요. 그러면 저는 이제 이게 시작이다라고 보는 게요. 그래도 외국계 증권사가 굉장히 많잖아요. 막 몇 개, 몇십 개가 있는데 그 중에서 한 증권사에서 이제 쇼커버를 치기 시작을 했다? 그러면은 여기서 갑자기 개인들의 이런 매수세가 막 이어지잖아? 그러면 이건 이제 더 이상 공매 세력들이 못 버팁니다. 이거 버텼다가는요, 진짜 파산해요. 그러면 지금 어차피 리튬 가격은 이제 바닥을 찍고 올라갈 수 있다라는 거를요, 아까 제가 블로그 보여드렸죠? 리튬, 탄산 리튬 가격이 지금 중국에서 선물가가 연속 3일 동안 상한가를 갔대요. 그러면 이제는 리튬 가격이 올라간다라고 우리가 이제 기정사실화가 돼 있다 보는 건데, 갑자기 아까 제가 뭐라고 했죠? 요런 이슈와 함께 양극재 수요는 순간적으로 팍 하고 늘어날 거다. 그러다 보면 이제는 이런 양극재 관련주들이 주가가 먼저 많이 좀 올라가주는 모습을 보여줄 거고, 그 중에서는 지금까지 공매도가 엄청 눌려 있었던 에코프로비엠이라든지 자 LNF 이런 회사들로 먼저 쇼커버링이 쫙 들어올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요거는 여러분들 좀 캡처를 해 두시고요. 지금 보시면은 뭐 에코프로비엠, 포스코퓨처엠, 후성, LNF 쫙 있잖아요. 아마 여기서 이렇게 공매도가 많은 순서대로 먼저 쇼커버링이 천천히 들어와 주면서 앞으로 주가가 쭉 올라갈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많아지게 될 거다라고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요, 저는 진짜 좀 이번 영상에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2차전지 관련주를 물론 많은 분들이 고점에 물려 있긴 하겠지만 지금 쌉니다. 더 사세요. 더 사시고 앞으로 공매도 세력들은 좀 진짜 큰일 났다라고 먼저 좀 말씀을 드려보고 싶겠습니다. 제가 그냥 요 블로그 글을 하나 보고요. 이거는 진짜 여러분들께 바로 좀 말씀을 드려야 되겠다 싶어서 탄산리튬 상한가를 좀 말씀을 드리고 이것저것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했는데요. 좀 두서없이 말씀을 드린 건 있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제 영상이 여러분들께 도움이 되셨다면요. 우리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꾹 눌러주시고 영상 닫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주말 잘 보내세요.